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평범한 여자예요. 전 어렸을 때부터 똑부러지단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당연히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고 언제나 당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죠. 하지만 살다 보니 뭐든지 제 뜻대로 되는 일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똑부러진다고 믿었던 제 자신이 그냥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교육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은 제가 교육자가 되기를 늘 바라셨죠. 부모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학창시절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세상을 살면서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늘 하는 만큼 성적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부모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성장하였고, 교대를 나와 초등학교 임용도부터 교사가 되었어요. 제가 교사가 되자 부모님은 본인들도 교육자였기 때문에 저까지 선생님이 된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셨죠. 참 좋았어요. 난 이제 여한이 없어. 네가 교사가 되다니. 아빠 꿈을 이뤘어. 너도 이제 좀 즐기면서 살아. 공부하느라 힘들었잖니. 그래, 소원이 너 얼마나 힘들었을 거야. 엄마 아빠 실망시켜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공부만 했잖아. 이제 너도 좀 즐겨. 엄마 아빠 이렇게 좋아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은데? 아니야. 그래도 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니까 너무 좋았지. 고마워. 엄마 아빠가 언제나 날 믿어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적성에 잘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시름 푹 놓으세요.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교사가 되기를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전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참 재밌었죠. 하지만 사람 앞일은 모르는 거라고 같은 반 학생이 학부모인 아버지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 중학교 동창이었고 우연히 상담을 하다 보니 아이의 엄마와 일찍 사별했다는 것도 알았죠. 처음엔 그저 동창의 학부형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저 동창생이 학부모가 된 모습을 보니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뭔지 모를 감정이 들었고요.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만나냐? 너랑 나랑 참. 중학교 때 내가 너 되게 좋아했었는데 너 그거 알아? 아, 웃기지? 아, 그러게. 알고는 있었어. 그런데 애를 왜 이렇게 빨리 낳은 거야? 네가 애 아빠가 돼 있는 줄 누가 알았겠어. 진짜 놀랍다. 이렇게 너랑 만날 줄 알았으면 기다리는 건데. 내가 참 주책이지? 그래도 지금이라도 널 만나서 참 좋다. 우리 잘해보자.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부모님이 반대하는 사람과 끝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아이는 아직 8살이었기 때문에 저를 참 좋아하고 잘 따랐어요. 이런 아이에게 친엄마를 잃었다는 슬픔이 어떤 것인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아파졌죠. 아이를 낳아본 적은 없지만 괜한 모성애가 꿈틀하더라고요. 이유 없이 내가 이 사람들을 책임지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말이에요. 선생님이 그럼 엄마 되는 거야, 아빠? 나 너무 좋아. 엄마 없어서 너무 슬펐는데 진짜 너무 좋다. 우와, 선생님, 우리 같이 살아요? 선생님이랑 빨리 같이 살고 싶어? 조금만 기다려. 아빠랑 결혼하면 이제 선생님이 우리 경아 엄마 될 거야.
우리 경아는 좋겠네. 선생님이 엄마가 되고. 이제 경아도 엄마 있으니까 좋지? 선생님 말 잘 들어야 한다. 알겠지? 당연하지. 다른 애들 엄마가 집에 있는 거 항상 부러웠는데. 난 선생님이 우리 엄마가 되면 더 좋아. 경아가 잘할 거야. 그렇게 저희는 저희만의 미래를 그려가고 있었죠.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부모님은 저에게 너무 실망을 했어요. 곱게 키운 딸이 애 딸린 호라비한테 시집 간다고 하는데 누가 좋아하나요? 저 역시도 부모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렸어요. 분명 싫어하실 걸 알았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 남자를 포기할 순 없었어요. 운명처럼 만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 또한 내 딸아이로 잘 길러낼 수 있을 것 같은 오만과 함께 부모님을 설득하기 시작했죠. 부모님은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렇게 뒤통수를 치냐? 이럴 거면 학교고 뭐고 때려치워. 그 학교 가서 그 놈팡이 만난 거면 그냥 학교 나가지 말란 말이야. 애 딸린 호라비한테 시집 간다는 게 말이 돼? 네가 뭐가 모자라서 그런 놈한테 시집을 가냔 말이야. 소원아, 잘 생각해봐. 이건 분명히 너 후회할 거야. 네 인생 얼마나 창창한데 왜 하필 애 딸린 사람이니, 어? 엄마, 아빠, 죄송해요. 그 사람 사별한 거 제가 다 아픔 치료해주고 싶어요. 아이한테도 좋은 엄마가 될 자신 있고요. 말이 돼? 내 속으로 낳은 자식도 미워질 때가 있는데 어떻게 남의 애를 너희처럼 키운다는 거야? 엄만 그 꼴 못 본다. 너 그렇게 네 마음대로 할 거면 이 집 나가 그냥. 이 집 나가서 의절하고 시집을 가든지 마음대로 하란 말이야. 알겠어? 끈질기게 설득해도 절대 허락해 주시지 않았어요. 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부모님께 계속 빌었습니다. 제발 허락해 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럴수록 부모님은 완강하게 나오셨죠.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결혼만은 안 된다고 하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아무래도 자식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던가요? 그렇게 완강하던 아빠가 한번 남편을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놈인지 말이에요. 전 그 말만으로도 너무 좋았습니다. 매번 반대만 하시던 부모님이 그래도 얼굴을 보자고 하시니 뭔가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 한번 데려와봐. 대신 아빠가 보고 아니면 진짜 짤 없어. 이 헛똑똑이 그렇게 똑부러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아빠, 정말이야? 고마워 진짜. 그 사람 보면 아빠가 정말 좋아할 거야. 너무 고마워 아빠. 진짜 미안해. 그리고 미안하면 일단 데려와봐. 내가 보고 아니면 진짜 끝인 거야. 알겠어? 어떤 놈인지나 보자. 그렇게 우리 딸이 좋아한다는데. 전 그렇게 아빠의 허락으로 남편을 부모님께 처음 인사시켰습니다. 부모님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남편의 멀끔한 모습, 그리고 예의 바른 모습을 참 마음에 들어 하셨죠. 처음에 그렇게 완강히 반대하던 부모님도 남편을 몇 번 만나고는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정말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어찌나 감사하고 슬프던지. 제 결혼을 허락한 것을 부모님이 어떤 심정으로 허락한지 알았기 때문에 마냥 기뻐할 순 없었지만 제가 잘 살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드리면 엄마 아빠는 행복해질 거라고 장담했어요. 감사해요, 아빠, 엄마.
저 진짜 잘 살게요. 그리고 무엇보다 경아도 내 딸처럼 키울 거야, 정말. 나 지켜봐줘, 엄마, 아빠. 그래, 네가 잘 살면 됐어. 너 아껴주고 눈에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게 한다고 하니까 믿는 거야. 알겠니? 잘 살아야 한다. 아이고, 이거사. 고난길을 왜 가려고 하니? 이왕 가는 거 정말 잘 살아야 해. 알겠어? 엄마 아빠 실망시키지 말고 말이야. 우린 다른 거 없어. 그저 너 행복한 거 그거 하나면 돼. 혹시라도 후회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포기해도 된다. 아니야. 나 후회 안 해요, 정말. 내가 다 책임질 수 있어. 엄마, 아빠, 나 믿지? 한다면 하는 애잖아. 그러니까 지켜봐 줘요. 그래, 잘 살아. 혹시라도 아니면 엄마 아빠는 항상 네 편이니까 언제든 돌아오고, 알겠지? 우리 딸 행복해야 한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정신병원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을 다루는 능력도 굉장했고, 저의 말을 잘 들어주곤 하였죠. 그런 남편에게 반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딸아이와도 문제는 전혀 없었어요. 저를 잘 따라주었고, 정말 엄마처럼 저에게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부모님 자리가 참 좋으셨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무슨 죄가 있는 것처럼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몰라요. 오히려 그런 모습에 제가 더 잘해드려야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재혼이고 전 초혼이다 보니 시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미안한 마음을 많이 드러내셨죠. 하지만 제가 선택한 길, 전 누가 미치고 위에 있고 하는 거 없이 그냥 한 가족으로서 정말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더 잘해드리려고 했고요. 아유, 고맙다. 정말 너처럼 고운 애가 내가 엄마처럼 잘해줄게. 우리 잘 살아보자. 경아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 세아가, 우리 정말 잘해보자. 우리 집에 시집 와줘서 너무 고마워. 너 덕분에 성현이도 밝아졌어. 감사해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저도 잘해야죠. 경아가 다행히 저를 많이 따라서 다행이에요. 제가 더 잘해야겠죠. 엄마는 처음이니까. 어머님이 옆에서 잘 알려주세요. 우리 잘 살아봐요, 어머님. 저도 잘할게요. 지금도 충분히 잘하는데 뭐. 더 잘하려고 하지 마. 혹시라도 불편한 거 있으면 다 말하렴. 알겠지? 어려워 말고. 어머님은 저에게 한없이 고마워하셨고, 저도 그런 어머님을 보는 게 참 좋았어요. 어머님은 남편도 저 덕분에 많이 밝아졌다며 제가 이 집안의 은인이라고 했죠. 남편 직업 특성상 가끔 대화할 때 저를 너무 잘 읽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불안한 것 빼고는 오히려 제 마음을 많이 알아주는 사람이라 항상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문제되지 않는 결혼 생활을 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잘 그리나 싶어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림에는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경아 이렇게 6명을 그리더라고요. 전 처음에 성인 여자가 2명이라 이 여자가 뭐 아는 언니인가 생각이 들었죠. 경아야, 여기 이 사람은 누구야? 아는 언니? 아니면 경아 아는 사람이니? 여기는 할머니 같고 또 할아버지, 여긴 엄마, 그리고 아빠. 또 누구야? 아, 엄마.
난 엄마 2명이잖아. 그래서 2명 그렸어요. 나 그림 잘 그리죠? 내가 나중에 엄마만 따로 또 그려줄게요. 어? 아, 그래. 경아, 그림 참 잘 그린다. 나중에 엄마만 따로 한 장 그려줘. 우리 경아, 그림에 소질 있는걸? 이 엄마는 다른 데 사는 엄마. 여기 엄마는 내 옆에 있는 엄마. 난 엄마도 2명이야. 그래도 옆에 있는 엄마가 더 좋아. 딸아이가 말한 엄마가 2명이라는 말이 뭔지 모르게 마음에 걸려왔지만 그냥 죽은 친엄마를 못 잊어서 그러나 보다 했죠. 다른 데 사는 엄마는 이미 딸아이 곁에 없으니 저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그저 그렇게 믿었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마음이 짠해왔어요. 저렇게 어린애도 친엄마를 기억하는데 그 친엄마는 아이만 두고 어떻게 세상을 떠났을까 싶으면서 마음이 아파지더라고요. 그리고 전 이 딸아이에게 정말 내 딸처럼 잘해줘야겠다는 마음이 더욱 든 하루였죠. 엄마를 잃어본 적은 없지만 보고 있으면 딸아이가 괜히 마음 쓰이고 짠하고 그렇더라고요. 아이를 밝게 해줘야겠다 생각했어요. 아니, 오늘 경아가 그림 그리는데 엄마 2명을 그리는 거야. 이거 봐봐. 아직 경아 마음속에 친엄마가 자리 잡고 있긴 한가 봐. 어? 그러게. 그치? 아무래도 그렇겠지. 넌 괜찮아? 뭐 기분 나쁘진 않았고? 그래도 가족 그림이었을 텐데. 아니, 전혀. 애가 얼마나 친엄마가 그립겠어. 이해해. 내가 더 잘해주려고 노력해야지. 당신도 그렇고 경아도 그렇고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 한 3년 됐다고 했지? 진짜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할게. 고마워 진짜. 너뿐이다. 너랑 재혼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 경아도 너 같은 엄마 만난 걸 축복으로 알아야 하는데. 내가 축복받은 거지. 이렇게 한 번에 토끼 같은 자식이랑 멋진 서방님이랑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낳아보라 그래. 남편과 이러쿵저러쿵 대화를 하며 또 한 번 정말 잘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졌죠. 그렇게 딸아이 그림은 단순 해프닝으로 넘어갔어요. 전 결혼을 하고 휴직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딸아이를 챙기고 시어머니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시어머니와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하루를 보냈죠. 전 경아의 친엄마에 대해 궁금하기도 했고, 솔직히 매년 기일을 챙기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제가 호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제가 할 도리라고 생각했기도 했고, 딸아이에게 친엄마에 대한 마음을 영원히 지워버리게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친엄마를 매년 기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어머님께 말을 꺼내 보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경아 친엄마 기일 따로 챙기세요? 이제 저도 챙겨볼까 하는데 그래도 경아 친엄마잖아요. 어? 아니야. 그럴 거 없어. 새 식구는 새 식구답게 살아야지. 그런 거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 네 마음만 받을게. 에이, 그래도 이 사람 전부인이기도 하고 경아가 엄마를 못 잊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 정말 괜찮은데 혹시 챙기고 계세요? 아니, 얘가 왜 이래? 괜찮다니까. 그리고 너 오지랖 좀 그만 부려라. 그냥 너네 새 식구 잘 살면 되지. 무슨 기일을 챙겨? 그리고 경아도 얼른 친엄마 있고 마음 잡아야 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네가 괜히 애 헷갈리게 하지 말라고. 알겠어? 처음 보는 어머님의 억양에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항상 나긋나긋하신 분이었는데 갑자기 저렇게 언성을 높이니 너무 놀랐어요. 전 너무 놀라 어머님을 쳐다보았고 어머님은 그제야 진정이 됐는지 다시 말씀을 이어가더라고요. 조금 당황스러운 날이었죠. 무엇보다 저렇게 언성을 높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신 분이어서 더 놀랐어요. 이게 그렇게 언성을 높일 만한 일인가 싶었거든요. 아니, 나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냥 솔직히 뭐 이런 얘기 할 게 뭐가 있니? 그냥 너네만 행복하게 살면 돼. 네가 괜히 신경 쓸까 봐 그랬지. 내가 너무 과했지? 결론은 이런 얘기 앞으로 없었으면 해. 너랑은 좋은 얘기만 하고 싶구나. 아, 네. 괜히 제가 물어봐서 어머님 심기만 불편하게 한 것 같아요. 전 그냥 좋은 마음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니야. 내가 괜히 화냈지 뭐. 그냥 속상한 마음에. 아휴, 나도 참 주책이지. 괜찮으니까 어서 방에 들어가서 쉬어. 일단은 어머님과 이렇게 말을 하고 끝을 냈지만 제 기분은 참 찜찜했죠. 시어머니는 그 정도로 전 며느리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고부 갈등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죠. 하도 화를 내시니 그냥 저도 이 이야기는 더 이상 묻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전 제 가정에 충실하기로 했죠. 다정한 남편, 토끼 같은 딸, 행복하다고 믿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 모두 전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꺼렸지만 그게 저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해 그러시나 보다고만 생각했죠. 그래서 저도 더는 이 얘기를 굳이 꺼내지 말아야겠다고도 생각했고요. 그러던 중 딸아이와 남편, 저 이렇게 친정에 가게 됐어요. 아이고, 경아 왔구나. 그래, 잘 지냈어? 한서방도 어서 오게. 아주 셋이 보기가 좋네. 자, 뭐 좀 먹지. 아유, 그러게. 경아, 지난번보다 키가 더 큰 것 같다. 아주 아빠 닮아서 완전 키도 클 거야. 경아야, 할머니가 이거 해놨다? 저희 부모님들은 최대한 저희 딸아이를 본인들의 친손녀처럼 대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제가 선택한 결혼, 처음에는 반대를 많이 하셨지만 이제는 저희가 행복한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셔서 그런지 최대한 저희에게 이젠 맞춰주시려 하셨죠. 참 그런 부모님의 노력에 감사했어요. 하나뿐인 딸, 그저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다는 걸 전 다 알았거든요. 전 엄마도 닮았어요. 엄마가 키가 엄청 크거든요. 그때 만났을 때도 아빠보다 조금 작던데. 저도 그래서 엄청 클 거예요. 어? 아, 그렇구나. 저번에 만났었어? 꿈에서 만났나 보구나, 우리 경아가. 어서 할머니가 해놓은 쿠키 먹자. 아, 경아가 꿈에서 자주 엄마를 만나나 봐요. 경아야,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하고 이리 와서 얼른 이거 먹어. 딸아이의 말이 지난번부터 거슬리더라고요. 자꾸 만났다는 표현을 쓰는 모습이 당황스러웠거든요. 혹시라도 정말 엄마를 못 잊어서 이게 허구로 보이는 건지 아니면 정말 아이 말이 사실인지를 알 수 없었죠. 전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친정 부모님도 조금 당황하신 게 보여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면서 최대한 있었습니다.
그래도 찝찝한 건 매한 가지 사실이었죠. 아이가 아직 친엄마를 못 잊은 것 같은데 너 괜찮은 거야? 이런 것도 뭐 다 다짐했겠지만 그래도 괜찮니? 엄마 아직 어리잖아. 그래서 현실이랑 꿈이랑 잘 구분을 못하는 것 같기도 해. 안쓰럽지 뭐. 내가 잘해야지. 그래. 남의 애 키우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다. 잘해도 본전, 못하면 아주 큰일이고. 힘들면 언제든 얘기해. 엄마의 위로로 조금의 안정을 찾을 순 있었지만 마냥 기쁘진 않았어요. 제 마음속 무언가에 자꾸 불안감이 엄습해 왔거든요. 하지만 이런 얘기를 남편에게 하면 남편은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기 때문에 뭔가 속이 시원하진 않더라고요. 아니, 아까 경아가 한 얘기 말이야. 엄마를 만났다고 하는 말. 자기 어떻게 생각해? 정말 꿈에서 만난 걸 혼동하는 거야? 아, 당연하지. 죽은 엄마를 어디서 만나? 말이 안 되지. 그냥 아이라서 아직 그런 거야. 정신과적으로도 그런 경우 꽤 많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안 그럴 테니까. 너도 너무 염려하지 마. 어린애들 간혹 그러거든. 아, 그래? 저런 애들이 많다고? 난 걱정되는데. 일단 알겠어. 자기가 더 잘 알겠지 뭐. 그럴 때마다 안쓰러워 정말. 남편의 말에 신경 써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정신과적으로도 저런 소아 친구들이 많다는 말에 그런가 보다 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제가 속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건 이로부터 불과 며칠 후였죠.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가전제품이 오래되었다며 저에게 같이 가전제품을 보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전 대수롭지 않게 어머님을 따라 나섰어요. 가전도 오래돼서 좀 새 걸로 바꾸고 싶은데 같이 갈래? 네가 아무래도 안목이 있잖니. 같이 얼른 가보자. 네, 좋아요. 저도 모처럼 만에 콧바람도 쐬고 좋죠. 냉장고랑 세탁기만 보시는 거예요? 여기 근처에 매장 있던데. 어머님과 같이 나선 쇼핑길. 어머님은 한 동네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동네에 모르는 사람들이 없는 듯 했어요. 매번 나갈 때마다 주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참 좋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매장에서 점원이 자꾸 힐끗힐끗 쳐다보는 게 좀 거슬리긴 했지만 고부 사이가 너무 친해 보여서 자꾸 저렇게 쳐다보는 건가 하며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한참 제품을 고르고 있던 그때 시어머니의 전화벨이 요란스레 울리더라고요. 어머닌 전화를 받자마자 사색이 되셨고 갑자기 아무런 말도 없이 매장을 뛰쳐나가시더라고요. 제가 말릴 새도 없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쫓아나가려고 하자 점원이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저기 아줌마가 시어머니예요? 아유, 나 아가씨가 진짜 짠해서 얘기해 주는 건데 살려면 빨리 이혼해요. 저 사람. 점원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전 너무 놀라 일단 감사하다는 이야기도 못 드린 채 시어머니를 쫓아 나섰죠. 그리고 쫓아 나갔을 때 제 눈으로 보고도 못 믿을 광경이 펼쳐지더라고요. 너 여기가 어디라고 와? 내가 가만히 처박혀 있으라고 했지? 네 주제에 여길 와?
동네 사람 다 보는데 안 되겠다. 성현이한테 전화해야지. 이게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널 거기에 처박은 거야. 알겠어? 어떻게 또 기어 나와가지고는. 우리 경아 한 번만 더 보게 해주세요. 이러실 순 없는 거잖아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절 가둬놓는 거예요? 부모 없는 천의 고아라고 그러시는 거죠? 저 이대로는 못 들어가요. 어떻게 나왔는데? 우리 경아 보고 갈래요. 네? 어머니, 제발요. 닥쳐! 누가 듣겠다? 누가 엄마야? 경아 새엄마도 생겼어. 그러니까 네가 얼쩡거리지 말란 말이야. 빨리 다시 쳐들어 놔야지. 얘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정말? 너 내가 다시 병원에 데려다 주마. 이번엔 아주 절대 못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해야겠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경아 친엄마라뇨? 그리고 병원이라뇨? 어머님, 이게 다 무슨 소리죠? 죽은 게 아니었어요? 제가 소리치는 바람에 어머님은 그대로 놀라 얼음이 되셨고 그 여자는 저에게 무릎 꿇고 사정하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이상하던지 지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둘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고 이 집 사정을 잘 아는 주민들도 한마디씩 거들더라고요. 아니 좀 들어보면 여기 여자 처지가 딱해서 그러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뭘 그리 잘못했다고 자꾸 보내는 거예요. 보면 정상 같은데 아니 성현 엄마가 말한 거랑 너무 다르잖아. 말하는 것도 한마디 한마디가 다 똑 부러지는데 아유 그러니까 매번 그런 식으로 그러지 말고 좀 얘기 좀 잘 들어보고 해봐요. 성현 엄마도 너무한다 정말. 혹시 경아 새엄마인가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정신병원에 가둬놓고 지금 경아 얼굴 한 번 못 보게 해요. 이 사람들이. 제발 경아 좀 보게 해줘요. 네? 저 진짜 멀쩡하거든요. 제발요. 목숨 걸고 도망쳐서 경아 얼굴 보는 거예요. 경아 좀 보게 해줘요. 매장 점원에게 들은 말은 놀라웠죠. 사실 이 집 며느리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전의 고아를 며느리로 맞았는데 처음엔 그렇게 잘해주더래요, 딸처럼. 그러다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누구에게나 친절한 며느리가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부터 시작해서 온갖 모함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그런 며느리는 아무도 의지할 사람도 없는 채 시어머니의 모함을 알고도 이 집에 붙어 있었다고 해요. 하나 있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그게 점점 도를 지나쳐 남편도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하다하다 아내가 도벽이 있냐는 둥, 알코올 중독이라는 둥 이런 거짓말을 토대로 아내를 본인의 정신병원에 가뒀죠. 이 모든 것들을 남편과 시어머니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이혼을 억지로 진행시키고 남편은 저와 재혼하게 되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매번 친모가 병원에서 탈출해서 올 때마다 한 번씩 봤다고 해요. 그것도 잠시 다시 병원으로 끌려가고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되었다고 했어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알더라고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이 사람들도 다 방관했다는 게 무섭더라고요. 저 다 들었어요. 당신 정말 끔찍하더군. 어떻게 애엄마를 이 지경까지 만들 수가 있어? 애는 무슨 죄며? 이러고 나한테 뻔뻔하게 애엄마가 죽었다는 둥 이런 소리를 해댄 거야? 아, 소름 돋아.
난 이 일 절대 묵가지 않을 거야. 기대해. 끔찍한 것들. 넌 그런 말을 믿는 거니? 제가 얼마나 병적인 사이코인데. 내가 그것 때문에 병원에 보낸 거다. 저 여자는 제정신이 아니야. 그냥 내 말을 믿으려 마가야. 너 이 시험이 못 믿는 거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안 그래? 아니, 나도 언젠간 저렇게 됐겠지. 당신 병적인 거 유명하다며. 아들 사랑 대단하고. 처음엔 그러겠지만 누가 아들 옆에 있는 꼴을 보겠어? 정신병자 사이코. 아니, 성현 씨도 똑같아. 그 어미의 그 아들. 경찰에 신고할 거야. 기대해. 못 참으니까. 전 그 길로 무서워서 집에 들어갈 수 없었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친정에 도착하고 나서야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친정 부모님과 함께 경찰서를 가서 제가 본 것 그대로 진술을 했죠. 이제서야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고 남편 병원은 압수수색에 들어갔어요. 이걸 알고 남편은 친정집으로 저를 찾아와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라며 해명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나 못 믿어?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래? 그 여잔 사이코라니까. 알코올 중독에 도벽에 그리고 남자 발김증에 치료가 시급한 여자였어. 알아? 그리고 우리 엄마가 그 여자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는데 내가 오죽하면 병원에 입원시켰겠어? 찾아오지 마. 소름 돋아. 네 얼굴 보기 싫어. 역겹거든. 네 어미랑 너 쌍으로 콩밥 처먹을 준비나 해. 내가 그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 나 또한 먼 미래에 그 여자처럼 갇혀 있었겠지. 네 어미 유명하다며. 그 동네에서 아들 사랑 어디 남한테 뺏기겠니? 내가 어떻게 할까? 그 여자 퇴원시키고 엄마랑 절연할까? 제발. 나 버리지 마, 소원아. 너밖에 없는 거 알잖아. 남편이 울며불며 매달리자 친정아빠는 소금 한 바가지를 뿌리며 꺼지라고 말했죠. 전 이 순간 부모님한테 참 죄송했어요. 그렇게 잘 살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결국 돌아온 게 이 꼴이라니. 하지만 부모님은 제가 무사하면 됐다고 했어요. 꺼져 당장.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내 주변 사람들이 검사 변호사야. 이번 일 절대 못 넘어가네. 어디 한번 잘 싸워봐. 아빠는 바로 대문을 닫으셨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시어머니와 남편이었죠. 경아 친모는 다른 병원에서 검사 결과 정말 멀쩡하다고 하더라고요. 전혀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이에요. 당장의 우울증은 조금 있지만 절대 입원 정도는 아니라며. 그리고 남편 병원은 경찰 조사가 들어갔고 직원들 증언도 만장일치로 일치했어요. 동네 사람들 증언도 많았고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결국 검찰에 넘겨진 뒤 구속이 되었죠. 남편 또한 의사면허도 박탈당했고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끔찍하기도 했고. 내가 너 가만둘 줄 알아? 네가 뭔데 우리 아들 망쳐 네가? 처음부터 네 얼굴 보고 내가 바로 알아차렸어. 우리 아들 잡아먹을 팔자라는 거. 아휴, 분명 저 친모년이랑 짜고 치는 게 뭐가 있을 거야. 남자도 있게 생겨가지고 가만 안 둔다 아주. 마음대로 해요. 이 사이코 아줌마야. 당신 며느리였다는 사실 자체가 수치스러워. 애가 불쌍하지도 않아? 미친 사람 같으니라고. 난 잘못 없어. 다 엄마가 시킨 거야. 엄마가 그 여자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했단 말이야. 난 죄가 없다고.
애석하게도 남편은 계속 본인은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라며 울고불고 법정에서 빌었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것이 드러나면서 구속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경아 친모는 퇴원을 했고 지금 안정을 찾았고 남편 쪽이 준 정신적 피해 보상이란 위자료로 집도 마련할 수 있었죠. 그리고 경아를 데려다가 살겠다고 했어요. 저 역시도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 무효 소송을 걸었죠. 다행히 남편과 시어머니의 사기극이 대단했으므로 결혼 무효와 함께 저에게도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정말 이 모든 거 하나로 인생 공부를 했죠. 제 자신이 그렇게 똑부러진다고 믿었지만 참 사람을 쉽게 믿었더라고요. 하지만 후회하진 않아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얻은 것도 물론 많기 때문이죠. 너무 고마워요. 내가 어떻게 다 갚을지. 아마 소은 씨 아니었으면 평생 경아 얼굴 못 봤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덕분에 저도 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왔는걸요. 그때만 아니었으면 저 역시 아직도 모른 채로 살았겠죠. 경아, 잘해주세요. 너무 예쁘고 똑똑하거든요. 학교에서도 얼마나 야무졌는지. 경아가 엄마를 많이 그리워했어요. 늘 엄마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역시 경아 말대로 키도 크시고 예쁘시네요. 앞으로 건승하길 빌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경아랑 같이 있게 해주신 것도, 저를 위해 나서주신 것도 정말 감사해요. 모든 사람이 방관할 때 이 여자 마음은 어땠을지 생각하니 참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래도 덕분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간 것만 같아서 뿌듯했어요. 이제 경아도 더 행복해지겠죠? 사이코패스 할머니와 아빠보다 경제적으로 부족하지만 이렇게 충분히 사랑해주는 엄마 옆에 서 있다는 게 아마 더 행복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전 복직 신청을 했고 정근을 갔어요. 아예 다른 지역으로 말이죠. 다행히 부모님도 같이 이사를 와주셔서 지금은 완전 새 출발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정말 후회스러운 결혼이었지만 저에게 많은 걸 깨닫게 해준 결혼이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더 느낄 수 있었고요. 여러분들도 삶을 후회하지 마세요. 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꽤 지난 일이지만 아직도 생각하면 무섭기도 하고 소름이 돋아요. 그래도 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